이 시간에는 암호화폐와 전자지갑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암호화폐 범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저금리 시대를 지나서 저금리 시대에 도달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게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바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인데요. 하루가 지나면 뛰어오르는 그 비트코인의 열풍에 큰 돈을 가진 투자자부터 작은 돈을 가진 학생에 이르기까지 암호화폐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의 열풍이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개발된 목적은 개개인에게 본인의 돈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다면 은행에 있는 돈이 바로 내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는 은행에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은행은 거기에 대해서 예금 채무를 지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나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화폐로서 돈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합니다. 전자지갑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완전한 암호화폐의 소유를 위해서는 개인이 이 화폐 소유를 위한 지갑이 필요한데, 전자지갑은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전자지갑은 개인 키와 공개 키를 보관합니다. 이게 암호의 영역인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전자지갑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계정을 만들 때 자동적으로 본인 계정에 연결된 거래소 지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암호화폐의 특징인 완전한 소유를 보장해 주진 못합니다. 거래소 지갑은 거래소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할 수 있으며 지갑의 개인 키와 공개 키 둘 다 거래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마치 현금을 은행에 맡기는 것과 비슷해지며 암호화폐를 장점을 일부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호화폐의 완전한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전자지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지갑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암호화폐 지갑은 인터넷 연결 유무에 따라서 크게 핫 월렛과 콜드 월렛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핫 월렛이라는 것은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입출금, 송금이 가능하지만 해킹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콜드 월렛은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은 오프라인에서 작동하는 지갑을 의미합니다. 콜드 월렛은 하드웨어 지갑, USB 보관, 종이 지갑 등이 있는데 콜드 월렛은 핫 월렛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킹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콜드 월렛은 월렛 그 자체를 잘 보관해야 하고 개인 키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새로운 투자처가 발생해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투자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암호화폐가 나오니까 암호화폐 관련된 범죄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자금 세탁 이용 범죄가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이 자신이 범죄로 얻은 돈을 암호화폐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코인을 대리 구매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하고 유인된 사람에게 코인 구입비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유인된 사람은 코인을 구입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 코인을 범죄자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코인 구입비로 구매자가 보낸 줄만 알았던 돈은 사실상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고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코인을 대리 구매한 그 유인된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공범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대리 구매자 A라고 합시다. 그 A가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고 사기에 동참했거나 중간이라도 알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설령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 방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는 전자통신법 위반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암호화폐 범죄는 투자 사기입니다. 암호화폐 채굴에 참여하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하는데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금을 모아서 잠적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범죄자는 유사수신 등에 따른 어떤 그런 관련 법률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탈취형 범죄가 있는데요. 해커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해킹하거나 사용자 PC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된 가상화폐 사용자는 정상 거래소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지만 동일하게 위장된 피싱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탈취되고 실제 계좌에서 가상화폐가 인출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피싱 범죄는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법상 위반죄에 해당돼서 가중처벌이 되고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통해서 처벌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늘어날수록 이 범죄도 점차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로만 알려졌던 암호화폐도 많은 경우에 범죄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암호화폐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오늘 나눴던 그 암호화폐에 대한 범죄 얘기가 얘기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이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라든지 이 암호화폐 거래에 관여하는 것만 일 뿐이지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큰 어려움, 큰 낭패에 빠질 수 있으니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뭔가 좀 범죄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든지 혹은 조금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